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다들 잘 들으시죠? 라디오 DJ 같아요, 제가. 네. (1분만) 있다 할게요. 잘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37,000 어디 좀 빠졌나요? 지름 자리가 제 생각에는 한 15일? 약간 등락은 있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있겠지만 37,500불 41K 갔다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에이다를 한번 봐볼까요? 에이다로 바라보는 에이다의 적정 가격, 피보나치 되돌림에 가장 반응을 잘했던 그 코인이 이 에이다예요. 에이다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피보나치 되돌림 0.618이 항상 이 코인의 적정 가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코인은 0.618의 이 가격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코인의 시작점, 에이다 차트인데 봐보세요. 0.618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가격을 갖고 있는 평단은 제 생각에는 뭐 천국 아닐까요? 천국. 예, 여러분들은 지금 에이다가 510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들은 가격으로 그 코인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거는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블록체인 안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뭐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10분 동안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 원장을 이렇게 써나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최신 블록을 한번 봐볼까요? 잠깐만 요것만 보고 봐볼게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일을 하고 있죠. 거래 원장을 써놓고 있으니까. 거래 원장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어렵게 여러분들 그 통장 거래 내역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64자열의 해시 값으로 원장은 써 내려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게 누군지를 모르겠죠. 근데 지금 이 어피트에 나와 있는 코인들 이렇게 블록 안에 데이터를 넣겠다고 해서 개발했던 코인들이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코인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뭐 특정 코인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뭐 확장성이 좋다면 그 코인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에이다라는 코인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 이 코인의 가격은 요거란 얘기예요. 0.618 여기가 시작점.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뭐 상장 전 그런 가격들이겠죠. 자, 그러면 에이다의 정상 가격은 1374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에이다가 사라지지 않고 쓰이게 된다면 에이다의 시작점은 1374원이 맞겠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면 비트코인의 최근 블록을 한번 봐봅시다. 비트코인 원장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저는 블록체인.com을 치면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블록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거든요. 요게 그러면 여기를 누르고 BTC 블록, 비트코인 캐시 블록,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나왔죠. 얼마 전에 그 40억의 수수료를 물게 했던 블록이 몇 번이었죠?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죠? 여기 나오죠. 블록 숫자.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블록이죠. 81만. 요거 잠깐 설명하고 그 블록 들어가 볼게요. 근데 뭐 그 블록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81만 8,779번. 지금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블록은 생성이 되고 있죠. 위쪽 그림 보면은 이렇게 블록 그리고 체인 형태로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여기 이제 컨펌을 받았다는 계속 옆으로 이제 블록 넘버까지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64자리 해시 값이 나와 있고 이 블록에 대한, 그리고 엔트풀 그 40억의 수수료를 받은 그 비트메인 산하 그룹이죠. 방금 블록을 또 생성을 했네요. 수수료가 0.58 비트코인을 또 챙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블록을 생성한 대가로 6.25개국 비트코인을 받았겠죠. 이 엔트풀이라는 곳은. 그리고 그 전 블록은 알려지지 않은 광부, 알려지지 않은 채굴장에서 그 전 블록을 만들었고, 간격을 봐봅시다. 간격을
간격이 일정치가 않아요. 요거는 거의 6분 만에 생성이 된 거고 그 전 블럭은 11분, 뭐 11분, 뭐 9분, 15분 일정치가 않죠. 블럭 생성은 10분에 하나씩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일정치가 않아요. 어떤 거는 3분에도 블럭이 생성이 되고 뭐 1시간 50분 이렇게 걸린 적도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 블럭을 들어가 볼게요. 한번 이 블럭이 어떤 게 있는가. 블록체인.com을 치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거래. 지금 이 시간 안에 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 통장 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이디, 그러니까 본인의 공개키, 본인의 통장 번호, 누구에서 누구에게로 보냈다는 게 뜨죠. 이렇게. 그리고 8분 54초 만에 블럭 생성이 됐다고 나오고, 그리고 수수료 나오고 확인이라는 게 나오죠. 확인. 이 확인 컨펌, 제가 6 컨펌 자꾸 이야기 드렸죠. 자, 아직까지 6 컨펌이 원칙인데 얘는 이 전 블럭에서만 컨펌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된 거래가 아니죠. 그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의 블럭은 양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여러 지금 채굴장에서 비트코인의 블럭을 만졌는데 동시에 0.01초, 0.05초, 0.5초 차이로 블럭이 생성됐다고 블럭 생성에 대한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질 수 있어요. 진짜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블럭에 내 코인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의 시간이 6 컨펌이라는 거죠. 적어도 이 블럭이 생성이 되고 6개의 꼬리가 붙어야만이 그 블럭이 참 블럭이다 라고 이제 확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직 확증된 거래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6.25개월 보상을 받았다 나오죠. 6.25개월 보상을 받고 여기에 수수료를 더하니까 6.82532416 비트코인 이 보상으로 받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 통장 내역을 디지털 안에서 만든 사람에게, 그 통장 내역을 쓸 수 있게끔 만든 사람에게, 아니면 채굴장에게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이 코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프로그램이.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렇게 코딩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위쪽 보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이 블럭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럭, 제네시스 블럭이라고 그러죠. 제네시스 블럭을 한번 봐볼까요? BTC 블럭 넘버 0, 요게 지금 창세기 블럭이에요. 창세기 블럭. 비트코인 2009년 1월 4일 새벽 3시 15분에 생성이 된 지금의 암호화폐를 있게 한 최초의 블럭이죠. 1MB짜리밖에 안 돼요. 이 블럭 안에 담을 수 있는 거래 내역은. 지금 이쪽 보시면 컨펌 보이죠? 컨펌 81만 8,780번의 컨펌을 받았다. 그러면 최근 블럭의 숫자가 컨펌의 숫자가 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81만 8,779번. 그리고 수수료는 없고 이 블럭에 대한 보상은 5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 나오죠. 블럭 보상. 그리고 이제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네시스 블럭을 채굴하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이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떤 데이터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딱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블럭 보상. 50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는 이 블럭 보상. 요 데이터 외에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 없어요. 여기에는 인풋이. 한마디로 창조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죠.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메시지, 비밀 메시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제 첫 번째 영상에 나왔던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전에 꼭 봐야 될 신문 한 장. 그게 이제 여기 나오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제네시스 블럭 안에 넣어놨던 비밀 메시지. 2009년 영국 더 타임스에 실린 두 번째 구제 금융에 직면하게 될 영국의 재무부 장관 2차 구제 금융을 예견을 했어요.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올 거다. 지금 다가왔죠. 올해 그 실리콘밸리뱅크 미국, 이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주택담보대출, 리만 브라더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중재자 경제, 미들맨, 여기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블럭, 제네시스 블럭입니다. 이게 한 번쯤은 보시면
재밌어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를 또 거래되는 내역들 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에이다를 갖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도지를 한번 해볼까요? 도지의 내평단이 얼마인가? 도지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면 도지의 적정 가격은 얼마인가? 0.618 자리를 체크를 하니까 도지의 적정 가격은 373원. 이 코인이 쓰이게 된다면 도지는 373원에서 뭔가 기준점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은 106원. 106원. 이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오지 않는다면 그 코인은 안 쓰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오랜만에 봐볼까요? 이더리움을 제가 좀 아까워요. 예, 여기서 못 던졌다는 게 참 여기서 못 던졌다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38만원 40만원에 샀는데 이 진짜 580까지 갔었죠. 근데 왜 여기서 못 던졌을까? 근데 아직 뭐 후회는 없어요. 던지지 않은 거에 대한 후회는. 근데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는 저는 계속 그냥 갖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더리움은 230만원 나오네요. 230만원 230만원이 적정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 볼 거 있나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NFT 토큰들은 이제는 플랫폼에 합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희망이 없다. NFT 토큰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 이런 거죠. 신발을 만들면 밑창 따로, 뭐 신발 끈 따로, 가죽 붙이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 만들었던 게 이게 NFT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들어올까요? 그냥 운동화를 만드는 그 플랫폼으로 들어오겠죠. 지 역할은 이것뿐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온다는 거죠. 자, 브라질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2021년인가? 2021년 8월부터 거래를 했는데 지금 이런 금융 위기에 맞닥뜨리니까 자산이 1억 달러를 육박을 했어요. 이 광경을 블랙록이 놓치고 있을까요? 충분히 보고 있겠죠. 1억 달러 육박. 그러면 미국의 선택은 맞다고 봐도 되겠죠. 네, 미국의 선택은. 그리고 미국의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해외 주식 거래하잖아요. 뭐 애플 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구글 사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굳이 거래소 계좌를 트지 않고도 그냥 비트코인을 해외 주식 거래하는 플랫폼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외화 유출이 좀 심각해지겠죠. 그 꼴을 우리나라 주식 증권 회사들이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업비트나 빗썸을 뭐 메이저 그런 데서 아마 인수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살짝 그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기보다는 동결로 갈 것 같아요. 동결로. 분위기든 그래요. 근데 워낙 제롬 파월이 또라이적 기질이 있어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 자체가 되게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들? 안 우습나요? 우리가 왜 미국 금리 걱정을 해야 되나요? 이거 자체가 참 사람들이 뭔가에 쓰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에 쓰여 있어.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초부터 잘못됐던 통화정책.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잘못됐던 이 통화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 아니라 금융을 이해하고 뭔가 경제를 이해하는 수많은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통제하에, 집권하에 이 인류가 움직이는가에 대한 궁금증, 의구심.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게 가장 크죠. 그리고 금태환제도 폐지. 아니 왜 미국의 금리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은 지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뿌렸고, 간단한 게 이거죠.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자동차가 필요하다, 뭐 자전거가 필요하다, 뭐 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미국은 달러를 프린팅해서 사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들은, 이걸 만든 회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옳았구나, 매출이 뜨네,
공장 확장해야지, 인원 늘려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은 사고 나서 미국 어떻게 해요?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 그냥 매일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게 달러의 위력이에요. 달러의 위력. 돈을 찍어서 뿌리고 돈을 삭제시켜버리는, 순삭시켜버리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경제를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들을 봐보세요. 이게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누구도. 제발 제롬 파월이 좀 금리 좀 내렸으면 좋겠어.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태초부터 이런 통화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나오는 원리이기도 하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버렸잖아요. 요새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어떤 금융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 말 듣는 사람 있나요? 한국은행장 말 듣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니, 있긴 있겠죠. 근데 그래도 거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제롬 파월의 이야기예요. 자넷 옐런의 이야기고, 미국의 금리 정책, 미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변한가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노예적 근성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지네들이 싼 똥 치우고 있는데 지네들이 더 협박을 하고 있어. 우리들은 진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돈을 버는데 얘네들은 돈이 없으면 뿌려요.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지금 동맥경화라 그러나요? 피가 잘 안 통하는 거를,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달러가 계속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이렇게 피가 안 통하다니까요. 지금 혈관 안에서 이 얘네들이 뿌린 달러 때문에. 이 지네들이 뿌린 똥을 어떻게든 치우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봐보세요. 지금 거의 이렇게 차버렸어. 피가 통해야 되는데. 이거를 뚫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서서히 얘네들을 뭐 약물 치료라든가 조금씩 없애는 방법이 있냐, 아니면 한 방에 뻥 뚫어버리냐. 근데 한 방에 뻥 뚫어버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얘를 그냥 쓰레기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얘를 아예 그냥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못 쓰게. 거기에 탁 걸리는 게 뭡니까? 통화정책? CBDC예요. CBDC.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달러입니까? 35달러를 주겠다고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금태환제도예요. 근데 이거를 금이 없다는 이유로 파기시켜버렸어. 이 전세계 사람들은 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금 1온스를 맡기고 35달러를 갖고 갔는데, 미국에 35달러를 갖고 갔는데 어느 순간 미국이 불안해. 미국이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 우리 35달러 줄 테니까 금 1온스 다시 줘. 우리는 금을 더 신뢰할 거야. 금의 가치가 더 높은 것 같아. 근데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니네들이 35달러 갖고 와도 금 1온스를 못 줘. 금이 없어 실은. 해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이 어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금 1온스를 갖고 오면 35달러를 주겠다. 근데 이 문장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CBDC 생각난다면, 1XRP를 갖고 온다면 10,000달러를 주겠다. 요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75억 명의 인구. CBDC가 XRP가 쓰인다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리플이 갖고 있는 보유분, XRP 보유분을 과연 어떤 놈이 쟁취를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죠. 리플이 갖고 있는 500억 개의 에스크로가 매월 10억 개씩 풀리긴 하지만 그 한 인플루언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리플이 갖고 있는 잔여 XRP 물량을 미국에서 합의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니까요. 합의금으로. 통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 정부는 이 XRP가 필요해요.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저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CBDC는 어쨌든 임박했어요. 내년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깔리기 시작한다고요. 미국이 그 꼴을 보고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바라는 건 뭘까요?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국의 위안화가 더블 스펜딩이 되길 원하겠죠. 이중 지불이 되길 원하겠죠. 그래서 CBDC가 어려운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했던 비트코인 104안의 이 이중 지불의 문제점, 이게 가장 큰 거예요. 그냥 웬만한 국가에서 CBDC 잘못 만들었다가는요,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려요. 이거는 전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국가가 만약에 CBDC가 이중 지불이 돼버리면
전 세계 에스크로가 다 모질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각국에서 CBDC 만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미국의 선택을 따른다니까요. 미국이 결정한 걸 써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큰 담보라는 거예요. 담보. 이 이중 지불의 문제점은 그래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냥 짜잘한 국가에서 우리 이거 CBDC 할 게 나왔다가는 전 세계가 모질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단일 통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결국 단일 통화로 될 거란 얘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중지불, 여러분들 지금도 이중지불에 대한 문제점 별로 상관없이 상품권이라든가 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중지불의 의미가 뭔가. 노트북 놔두고 데스크탑 놔두고 패드 놔두고 그리고 스마트폰 두고 이렇게 4개를 두고 상품권 고유 넘버를 다 입력을 해요. 한꺼번에 다 입력을 하고 동시에 엔터를 쳐보세요. 이 상품권 결제가 어디서 되는지 봐보세요. 물론 가장 빨리 처리되는 데서 되겠죠. 요 의미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 비트코인의 블럭 양갈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게 상상이 되시죠? 동시에 비트코인의 블럭 생성을 해버리면 어떤 놈이 진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품권이 위조되고 상품권이 이중 지불됐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 근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해커들의 먹잇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유연조가 됐다. 그 상품권을 만든 발주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여기까지는 그냥 그 회사 주식 좀 떨어지고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미국의 달러는, 특히 미국의 달러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의 달러는 피와 같은 이 기축통화국의 달러는 더블 스펜딩이 되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모질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예민하고 아무거나 갖다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RP의 ODL 거래가 그 일을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지금 CBDC를 오늘 개발해서 만약에 5년 뒤에 내놓고 5년 동안의 시험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의 생각에는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년에 중국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 어플리케이션이 깔리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절대 될 수 없는 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상에서 2년 전에 들었던 3년 전에 들었던 음모론이 지금은 팩트라니까요. 현실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예측과 추측이에요. 예측과 추측. 제가 하는 예측과 추측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코딩을 봐보세요. 이 코딩을 우리가 해야 되는 예측과 추측이 뭡니까? 그들이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 기후위기, 기아, 난민,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지금 미국은 사람들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빼앗고 있어요. 뭘 하려고 쟤네들이 저럴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닉슨 대통령의 금티한 제도 폐지를 외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말이란 게 좀 특별하게 봐야 될 것들은 특별하게 봐야 돼요. 6개월간 금을 주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52년이 흘렀어요. 그 어떤 국가도 미국에 대해서 왜 그 금을 주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국가가 깝죽거리더라도, 중국에 깝죽거리더라도 미국을 이길 수 없어요. 이게 팩트죠. 중국 위안화가 전 세계 달러를 대체한다? 공산 국가의 돈을 여러분들이 기축통화로 사용한다고 인정한다고요? 이런 일은 없어요. 미국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절대. 미국을 배제한 세계 경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미국이 한 번 더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어떻게? CBDC를 통해서 XRP를 가지고. 자, 30분만 꼭 하려고 그러면 1시간이 지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모레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